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원뿔의 건널비, 두 번째 구의 건널비입니다. 자, 원뿔의 건널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원뿔의 전개도를 기억하십니까? 예, 원뿔의 전개도 한번 간단하게 그렸다 지워볼 텐데 원뿔의 전개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옆면이 뭐가 돼요? 부채꼴이 되고 거기에 밑면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였었냐? 이 원뿔의 즉 부채꼴에서죠. 자,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랑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라는 개념.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바로 그 내용까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원뿔의 전개도는 그럼 결국 원인 밑면이 하나 존재할 테고 그 다음에 모인 옆면, 바로 옆면의 모양이 뭐가 됩니까? 그래요. 부채꼴. 여러분들 부채꼴이 중요하죠. 어려웠습니다. 항상. 자, 부채꼴인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결국은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하면 된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될 거란 얘기예요. 내용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함께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들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일단 원뿔에서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모선의 길이가 L이래. 그럼 이걸 우리 전개도로 그렸을 때 누가 L이고 누가 R이냐? R은 어렵지 않았죠? 바로 밑면의 반지름이 R이니까 밑면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이 R이구나. 자, 그 다음 모선의 길이 L이 나타내는 게 바로 전개도에서 뭐였습니까? 그렇죠. 부채꼴의 반지름이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요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결국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2파이 반지름이죠. 이게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다 아는 건데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겠죠. 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몇 가지가 떠오르죠? 두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 부채꼴 혼자 이렇게 있고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바로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파이 r 제곱이었고요. 그것 중에 360도 중에 x도만큼만 있었다. 이걸 곱해줘도 부채꼴의 넓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응용돼서 배웠었던 게 바로 뭐였었냐면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뭐였냐? 바로 호의 길이를 알고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호의 길이를 알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놔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놨을 때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거 바로 뭐가 있었죠?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걸 해도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왔다. 결국 중심각 같은 거 모르더라도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 요거를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잘 안 외워질 수도 있으니까 외우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채꼴이 있고 호의 길이 L이 있고 부채꼴의 반지름 R이 있을 때 이게 왜 2분의 R을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외울 때는 요 길이도 R일 거예요. 부채꼴의 반지름. 그리고 이걸 좀 펼쳐보면 이렇게 L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마치 뭐처럼 보는 거야? 삼각형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서 외워주면 어떨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건 뭐냐? 선생님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R, L로 외우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반지름이 L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문자로 생각하지 말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다?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호의 길이 알았죠? RL로 외우지 말고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렇게 써주고 놨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2분의 2가 약분되고요. 파이를 먼저 쓰겠습니다. 파이 LR, 파이 LR. 무슨 얘기인가?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 LR이야. 여기다 한번 살짝 옆에다 써볼게요. 파이 LR이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 요 옆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싹 다 요만큼 이제 지우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 필요 없다. 이 길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밑면이 주어져 있다면 파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을 해주면 바로 옆넓이가 나오는구나. 이해되셨나요? 이게 오늘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사실 뭐 새롭게 배운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간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 누구일 때? 밑면이 존재할 때. 즉 원뿔의 전개도에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자, 요 길이가 5고 한번 밑면의 반지름이 2라고 해봅시다. 자,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예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중심각을 모르네. 이거 써먹을 수 없겠네. 그렇다면 요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이 길이는 원의 둘레와 같을 테니까 원의 둘레 반지름이니까 2파이 아래서 4파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파이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 수업 들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부채꼴의 반지름과 밑면의 반지름을 곱해요. 5 곱하기 2 거기다가 파이만 붙여주시면 부채꼴의 반지름과 밑면의 반지름의 곱에다가 파이만 붙여주시면 결국 뭐예요? 10파이.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쓰자마자 3 나오죠. 부채꼴 반지름이 밑면의 반지름 6, 그 다음에 2, 6이 12파이. 그럴 땐 12파이. 만약에 이게 3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6, 3, 18파이. 이제는 부채꼴에 겁먹을 필요 없이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구나. 결국은 옆넓이를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고 거기에다 밑면의 넓이만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로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아래쪽에 보기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그 보기 한번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4고 모선의 길이가 7cm인 원뿔의 전개도가 미리 주어져 있어요. 전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밑넓이,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 따라서 16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옆넓이, 부채꼴 넓이 쉽게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렇죠. 바로 부채꼴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을 곱해. 7 곱하기 4 거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되는구나. 7 곱하기 4 곱하기 파이니까 4, 7에 28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원뿔의 건넓이는 어떻게 되냐? 밑넓이는 어차피 밑면 하나예요. 뿔이니까 결국 하나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둘 더해주면 바로 44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빠르게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뿔의 부피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험적으로 구해내는데 무슨 얘기냐? 똑같이 생긴 지금 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요 그림이 뭐냐면 직육면체가 있는 거예요. 직육면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붙여본 건데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육면체 즉 사각기둥이죠. 요 사각기둥의 밑면과 똑같은 밑면을 갖고 예를 들어서 높이도 똑같아. 결국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뿔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밑면과 똑같은 높이를 갖는 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걸 갖다가 거꾸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담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득 채운 다음에 비어있는 요 직육면체 사각기둥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만큼 물이 차오르더라라는 거냐면 바로 다 부었더니 전체를 3개로 나눈 높이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 물이 차오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냐? 이 사각 뿔의 부피는 결국 요 사각 기둥 부피의 전체 3 중에 하나, 즉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요 부피는 뭐가 된다고요? 사각 기둥 부피의 3분의 1배가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냐? 바로 요 사각 뿔의 부피겠죠. 아, 이렇게 우리가 되는구나. 결국 똑같은 밑면을 갖는 뿔의 부피는 똑같은 밑면을 갖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밑면의 원의 크기가 똑같은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 원뿔을 드러내서 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원뿔의 물을 여기다 쭉쭉쭉 따라봤더니 이 원기둥 높이의 얼마만큼 전체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 물이 차오르니까 결국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 아, 결국 여기다 똑같이 써본다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원뿔의 부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쯤 오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정리,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똑같은 밑면을 갖고 높이를 가질 때. 그러면 기둥의 부피라는 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을 곱해주면 바로 그게 뿔의 부피가 된다. 이제는 기둥을 잠깐 버릴게요. 결국 우리가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뿔의 부피 결국 뿔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기둥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간단하게 밑 쓸게요. 높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건 원래 기둥일 텐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 3분의 1이 뿔에서는 포인트구나.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건널비보다 단순합니다. 왜? 전개도 그려서 뭐 부채꼴의 넓이 구하고 밑넓이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더 줄여서 얘기하면 기둥 부피인데 모든 기둥 부피의 똑같은 밑면 높이일 때 3분의 1을 곱하면 바로 뿔의 부피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제로 숫자로 한번 좀 이렇게 넣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4번 볼게요. 유제 4번은 지금 모양이 뭘까? 뾰족하네, 한쪽이. 뿔이네요. 근데 무슨 뿔입니까? 밑면이 지금 이렇게 있죠? 삼각형의 밑면을 갖는 뿔입니다. 왜 선생님이 이걸 밑면으로 놨을까? 하필이면 이게 밑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밑에 있으니까 아니었어요. 바로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이 그어져 있죠. 높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 입체 도형의 높이가 5가 되도록 하려면 이 높이를 나타내는 선분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는 면이 바로 밑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부피를 생각해 보면 아, 뿔이니까 3분의 1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밑넓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밑넓이라는 것은 결국 가로가 10, 높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밑넓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바로 높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바로 부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분모에 6이 있죠? 6분의 6 바로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 곱하기 10만 남으니까 결국 50 쓴 다음에 단위는 뭐가 됩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제 4번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